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었고요. 거의 몇 달에 한 번꼴로 이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전월세, 임대차 사기, 그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어 중에서 바로 신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것과 함께 신탁이 껴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신탁이 믿을 신자에 부탁할 탁자를 쓴다고 합니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으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관계,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신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 조달을 해서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큰 범위의 택지 개발이나 대형 개발 사업들을 보시면은 아마 이런 토지신탁에 대해서 마크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한 뒤 수익권 증서를 받아서 그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인 시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이 신탁회사와 사업주가 공동의 리스크를 맡게 되는 거고요. 사업주가 사업비를 조달을 하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과 지급 보증을 통해서 협조를 하게 되고요. 신탁회사는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 역시 담보신탁과 유사하게 조금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리가 좀 힘들 경우 이렇게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신탁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부동산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자, 집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새 집입니다. 계약을 하겠다고 중개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띄워줄 겁니다. 자, 등기부 등본상에 신탁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신탁 원부 번호가 있습니다. 이 신탁 원부를 한부 공인중개사한테 구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출력을 한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신탁 원부라는 거는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신탁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신탁의 목적 등이 나와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이 신탁 원부 번호를 확인하셔서 서류를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신탁 원부상의 그 계약서 또는 특약 사항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탁자 명의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도 되고 수익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신탁을 활용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그 수익이 그리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부분 신탁사에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신탁 원부도 크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하지만 또 방법이 있죠. 자, 신탁 원부에 수익에 대한 내용, 임대차에 대한 권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을 부탁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신탁 등기의 선말소를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분양이나 임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면 사업 자금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수가 됐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괜찮다면 자, 선말소를 한번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탁 원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수익이 위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사에 임대차 계약 및 수익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탁사에 직접 요청을 해서 종이로 된 서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신탁사에서는 사실 이 확인서를 발행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공적인 서류를 발행을 해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신탁사의 담당자랑 확인 전화라도 한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전화를 해서 내가 잔금을 치르면 이 잔금이 그대로 상환 그리고 말소가 될 것이다 라는 확인을 꼭 한번 받아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녹취까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번까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호실들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건물을 방문하셔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 호실 같은 경우를 좀 찾아서 그 부분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상환 말소가 이루어져서 임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의 신탁 말소에 대한 특약을 꼭 걸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할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됐다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눠서 물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까지 못 넣어주겠다 라고 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신탁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주변의 매매가 및 임대가 시세 파악은 필수입니다.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세를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 확인이 가능하죠. 바로 실거래, 전월세 실거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이 주변 일대 실제 거래 가격 또는 내가 사는 이 건물의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등기부 등본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계약에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게 되신다면 오히려 조금은 더 안심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행에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체크가 되는 거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신뢰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회를 통해서 안심하셔도 되는 현장인지 괜찮은 물건인지 알아봐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